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1억 소액 투자 서울 민간 재개발 예정지 트리플 역세권에 대한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네, 오늘 이제 구독자분께서 해당 지역에 지금 빌라를 소유하고 계신데 이 빌라를 좀 매도할지 말지를 좀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제 해당 구역이 최근에 이제 민간 재개발 움직임이 있어요. 즉 이제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유의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지역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이 지금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해가지고 한 4년 정도가 흘렀는데 평균 10억 원이 오른 겁니다. 이제 퍼센트지로 보면은 한 120%가 넘고요. 뭐 이런 상황이고 이제 분양가 대비 이제 실거래가 이 통계 시스템이 있죠. 국토교통부. 그 자료를 토대로 이제 표로 만든 건데, 그러니까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은평구 응암동 일대에 녹번 이편한 세상 캐슬 1차 이 아파트인데요. 이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이제 가장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가 이제 2017년 11월에 일반 분양을 해가지고요. 4억 4천만 원에 일반 분양을 했는데 59제곱미터 기준으로 최근에 21년 9월에 실거래가 된 게요. 11억 7천5백에 실거래가 된 겁니다. 상승률을 보면은 이제 167%나 되는 거고요. 상승액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반포에 있는 아파트가 1등을 했습니다.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 반포 센트럴자인데 이 단지도 이제 17년 9월에 일반 분양을 했고요. 분양가가 19억 천이었는데 최근에 45억에 실거래가 된 겁니다. 네. 즉 이제 2017년 분양 서울 10개 단지를 다 이제 평균을 내본 겁니다. 이제 평균치니까 약간의 뭐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개별 단지별로. 평균을 봤을 때는 분양가가 약 8억 9백 정도였던 게 이게 17년이죠. 17년이었는데 현재 21년 경에는 18억 2,900까지 이렇게 오른 겁니다. 상승액을 보면은 이제 10억이 넘어가는 거고요. 퍼센트는 120%가 넘어가게 된 겁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서울 9억이 아파트는 한 1년 동안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22만 채나 지금 사라졌습니다. 통계 기준을 한번 보면은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구간별 비중이에요. 즉 이제 2020년 10월 9일하고 2021년 10월 8일 기준으로 이제 각각 이제 그래프로 본 건데요. 전체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세대수 차이가 거의 없죠. 근데 12억 초과는 지금 많이 늘었죠. 35만에서 이제 52만으로 이렇게 늘었고 9억에서 12억짜리 이런 가구도 보면 20만에서 25만으로 이렇게 늘었고요. 이제 반면에 9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68만이었던 게 46만으로 이렇게 줄은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9억 이하 주택으로 이제 실수요자분들이 많이 접근했기 때문에 9억 이하 주택이 좀 많이 사라진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양도를 했을 때 비과세 혜택이 되죠. 현재 9억 이하까지는 세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LTV 기준으로도 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실수요자분들이 많이 매수한 걸로 보여진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찬밥되어 봤던 빌라도 돈 되는 시대다. 수도권 6억 이상이 이제 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2017년 경에는요, 1,519건이었던 게 21년 경에는 이제 3,000건이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즉 이제 서울 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6억 이상 빌라 매매 및 비율을 나타낸 거고요. 다방 데이터 기준입니다. 네.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1억 1,900. 최근에는 이게 11억 1,900이 아니라 11억 거의 한 9천, 즉 이제 거의 한 12억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서울 지역 빌라 평균 매매 가격은 이제 3억 4천 정도 됩니다. 3억 4천 정도 되죠. 아파트 대비는 많이 싼데, 그래서 빌라 가격이 6억 이상의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고가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 6억 원 이상의 빌라가 거래된 지역은 2017년 경에는 이제 분당, 용인, 기흥구, 수원, 영통구, 과천, 하남시 등이었는데, 이런 지역들이 올해는 이제 구리하고 화성,
뭐 김포, 광명, 의왕, 평택시 등지로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고, 이제 교통 호재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고요. 이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빌라로 좀 떠밀려 가지고 빌라도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구독자 사연인데요. 이분은 이제 일산에 거주하고 계시고 40대 후반 직장인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일산 그 후곡마을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시고 약 3년 전에 지인의 소개로 불광 2동 445번지 일대 빌라를 매수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현재 2주택이신 거네요. 그렇죠? 2주택 상태고요. 현재 보유 중에 있고 그동안 시세는 많이 오르지 않은 것 같고요. 최근 부동산에서 매수 문의가 와가지고 매도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양도세 내고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남을 것 같다. 그래서 매도를 하고 또 신규 재투자를 할까 이제 문의를 주셨고요. 임대사업자는 등록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매도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사유를 보면은 일산 아파트를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광동에 요 다세대 빌라를 산 거면은 지금 2주택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불광의 빌라가 공시지가가 1억이 넘는다라고 하면은 요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은 양도세 자체가 지금 중과가 되죠. 양도세 중과가 됩니다. 양도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양도세 중과까지 하고 남는 차익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차익이 거의 없는 것 같고 뭐 이거를 내고 7, 8천 가지고 신규 투자하기도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지역에 두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교통에 대한 호재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재개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당하는 이 구역 자체가요. 뭐 교통의 호재와 재개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해당 일대가 요렇죠. 지금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데 지금도 편리한데 여기도 교통이 더 보완이 됩니다. 연신내역이 이렇게 있고요. 독바이역이 있고 아래쪽에는 이제 불광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연신내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3호선, 6호선이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이제 GTX A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3개의 역세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오른쪽에 독바이역 같은 경우 현재 6호선이 있지만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독바이역의 신분당선이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강남하고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져요. 즉 이제 신분당선도 들어서기 때문에 두 개까지 여기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불광역에도 보면은 이제 3호선, 6호선으로 현재도 이제 두 개의 역세권이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위쪽에 지금 빌라를 소유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런 교통의 호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호재가 있겠고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해당 일대에 지금 재개발로 확정이 되고 추진 중인 구역들을 제가 좀 나열을 해본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가련 1구역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뭐 대조 1구역, 이제 불광 5구역도 있습니다. 왼쪽 편에는 역촌 1구역, 조금 멀리 가보면 이제 홍은 13구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지역이 여기니까요. 바로 인접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변이 많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지가가 충분히 상승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해당 일대 불광 5, 뭐 대조 1, 가련 1이 이제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죠. 최근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불광 5구역을 비롯해가지고 가련 1구역은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고요. 철거를 마친 대조 1구역도 속도를 역시 내고 있고, 뭐 GTX A라든가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해당하는 빌라가 여기입니다. 불광 2동 445에서 480번지 일대인데요. 여기가 지금 최근에 자체적으로 재개발의 움직임이 있어요. 물론 이제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이제 공모죠. 오세훈식 민간재개발 공모를 위해 가지고 동의서 접수를 받고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개략적인 구역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구역은 동의서를 현재 진구하기 위한 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확정이 된 구역은 아닙니다. 이 구역은 이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고 이제 중요한 게 현재 소유하고 계신 빌라가 해당 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역 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더 상황과 향후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년 공모 추진 후 25개 이상 구역을 발굴한다라고 했죠. 25개 구역이면 매년 약 한 2만 한 6천 호 정도 세대수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21년부터 25년까지 매년 2만 6천 호를 지정할 거기 때문에 총 한 13만 호까지 지정이 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구역 같은 경우에 올해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지정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후보지 공모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9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공모 기간이고요. 이 9월 23일이 지금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신축 분양 쪼개기가 된 거는 현금 청산되지만은 이미 가지고 계셨던 거는 현금 청산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9월 23일 이후에 이게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이니까 이 이후에 내가 뭔가 취득을 했다. 그리고 뭐 등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입주권은 받습니다. 입주권이 안 나오고 현금 청산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취득을 해도 이 이후 시기에 취득을 해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입주권이 안 나오는 경우가 뭐냐면은 해당 일자 이후에 신축이 돼서 지분이 쪼개기가 된 거를 매수했을 경우에만 이제 현금 청산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제 구역의 정책적 요건을 좀 살펴보면요. 어떤 구역들을 지정을 해줄 건지 약간 힌트가 있습니다. 즉, 이제, 서울시에서, 모든 구역들을 다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재개발을 위한 이제 법정 요건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동의서를 이제 30% 이상 진구를 했을 경우에 요거를 충족을 했을 경우에 지금 공모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아래 두 가지 요건에 해당했을 경우에 지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살펴보면은 이 정비구역 연접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제 정비구역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인접지역에서 기반시설 연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금 이제 바로 해당하는 불광 이동도 여기에 좀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옆에가 지금 이제 가련 1구역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연접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안전 방범 등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이제 노후 지역이죠.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서울 아파트값 4년 동안 평균 10억 이상 상승을 했고요. 응암동 녹번 이편한 세상이 분양가 4억 4천이었던 게 11억 7,500으로 상승을 해서 167%나 이렇게 상승을 한 겁니다. 또 이제 서울 9억의 아파트는 1년 새 22만 채나 좀 사라졌고 시세 9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같은 경우에 최대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실수요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 9억 이하 주택들이 많이 사라진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일산 2주택자신데요. 이제 아파트 한 채와 불광이동 445번지 일대 빌라 두 채를 보유하고 계신데 빌라 매도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해당 일대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최근 5세시 민간 재개발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지금 매도한다라고 하면 양도세 중과가 돼서 양도세 크기 때문에 일단 좀 보유를 하시고요. 게다가 이제 개발 가능성이 존재하죠. 이런 교통의 호재라든가 민간 재개발 움직임이 있으니까 좀 더 보유하시면서 지켜보셔도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이제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